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 상영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뒷방 상영관의 수카 무수입니다. 나름 우리 둘이 녹음을 한 게 꽤 되지 않나요? 너무 처음은 아니겠지? 네, 처음 우리 아니에요. 랭골딘 때 했어. 맞아요. 맞아. 오랜만이에요. 네, 이번에 저와 무스가 함께하는 뒷방 상영관의 300번째 상영작은 제임스 그레이 감독의 아마겟돈 타임입니다. 근데 300번째 영화인데 왜요? 이걸 너무 하고 싶었어. 300번째 영화인데 너무 그러니까 영화 뭔가 제목이 약간 멸망. 다시 시작하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 그죠. 300번째 영화를 얼레벌레 저희가 하게 돼버려가지고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잘 헤쳐나가 보시죠. 이 영화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그냥 제가 보고 싶어요 해놨던 영화들 중 하나인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당첨이 됐어요. 왜 당첨이 되는 거야? 나는 당첨이 안 돼. 내가 얘기한 영화는. 진짜.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되었고요. 이 영화의 줄거리를 먼저 슬쩍 설명을 드리자면 네. 1980년 뉴욕 퀸즈에서 6학년이 된 폴의 새학기 풍경으로 시작하는 아마겟돈 타임은 이 영화의 감독인 제임스 그레이의 유년 시절을 담은 자전적 이야기입니다. 중산층 백인 가정의 막내 아들인 폴이 선생님이나 아버지가 가르치려는 어떤 엄격한 규율이나 삶에 대한 경쟁적인 방식 이런 거 대신에 이제 흑인 친구 조니와 할아버지를 통해 어떤 진짜 삶이란 무엇인가 와 어떤 불평등을 배우는 어떠한 시절을 담고 있는데요. 이 제임스 그레이 감독이 전쟁 이후 미국 사회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시기였다고 판단한 1980년대의 풍경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근황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갈까 봐요. 좋아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요새 계속 PT를 하고 있잖아요. 운동을. 맞아. 어떻게 돼가요? 오늘도 이 녹음 끝나고 가야 되거든요. 벌써 가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너무 도저히 운동에 재미가 안 붙어요. 저도요. 너무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그래서 근데 뭐 이런 사람도 있는 거겠죠라고 생각하면 지금도 이렇게 몸을 슬쩍 움직일 때마다 온 관절과 근육이 아프거든요. 근데 이거 아픔을 근데 뭔가 저는 그래도 운동을 하면서 느낀 게 제가 너무 안 돼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몸이 안 돼요. 선생님이 막 그럼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하고 스트레칭을 하고 마사지건으로 좀 몸을 풀고 다음 같은 동작을 하면 더 갑자기 가동 범위가 넓어져요 몸이. 그래서 어떻게 이런 스트레칭 정도는 내가 하고 사는 게 좋긴 하겠다. 하지만 어떤 규칙적인 이런 쇠질 운동은 나는 할 수 없다. 몇 회 끊었어요? 지금 24회 끊었는데 반절했거든요. 반절이 남았는데 근데 이게 진짜 너무 또 근데 막상 가면은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가기 전에 너무 우울하죠. 내가 왜 내 돈과 내 시간과 이게 내 모든 에너지를 써서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납득이 가질 않아. 몸 쓰는 거 싫어하죠. 네. 저는 지금 제가 저 몸 쓰는 걸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몸을 써서 이제 노래를 하는 걸 배우고 있는데 진짜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이 사람이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른쪽으로 한 발 움직여 이러면 그냥 한 발만 움직이면 되는데 오른쪽이란 내 기준으로 어디이고 한 발이란 어느 정도일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선생님도 미치려고 하고 저도 진짜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 근황이 이건데 그래서 진짜 미치겠어가지고 저도 답답한데 근데 좀 억울한 면도 있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잘 알려주면 될 거 아닌가? 근데 나는 뭔가 사람이 잘 배우는 방식이 다 다르다 생각하는데 맞아.
그 약간 이런 경우 아닐까? 뭔가 선생님이 먼저 보여주고 그걸 미믹하거나 따라하는 방식으로는 쉬울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언어화해서 들어가면 잘 안 들어가는 거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나도 좀 그러거든. 언어화 하면은 제 방식대로 바로 수정이 돼가지고 맞아.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차라리 따라하는 게 낫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근데 요즘에 동네에 그 나름 골목에 벚꽃이 엄청 예쁘게 피어있는 거리가 이렇게 두 골목이 있거든요. 좋다.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이렇게 골목을 둘 다 이렇게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한 바퀴 걸으면서 이제 수다 떨면서 선생님 욕하면서 단 거 먹으면서 풀었어요. 좋다. 너무 기분이 좋아졌어요. 귀여워. 너무 좋은데? 음. 저도 오늘 뭔가 저녁 늦게 온다면 비가 오기 전에 슬쩍 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희 홍보와 댓글은 없지만 어쨌든 홍보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 아시죠? 뒷방상영관의 인스타그램 있습니다. 백투더 시네마 사이사이에 언더바 넣어주시면 되고요. 다음 달 상영작 소개 그리고 좋아하는 장면 같은 것들을 저희 멤버 아토믹이 잘 편집을 해서 항상 예쁘게 올려주고 있으니까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 게시물도 많이 봐주세요. 영화 추천이나 방송 후기 같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인스타와 팟빵 댓글, 이메일 또 에스크드 등으로 저희에게 전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소는 인스타 프로필 또는 팟빵 소개란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영화 이야기에 앞서서 좀 영화에 관련한 트리비아 얘기할 게 있을까요? 영화의 트리비아로는 이게 어쨌든 제임스 그레이 감독의 자전적인 이야기고 제임스 그레이 감독님이 누군지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이분도 이제 이민자 출신의 미국 감독님이신데 그 옛날에 제가 봤던 영화로는 이민자를 찍었고 최근에 에드 아스트라 다음에 아마겟돈 타임을 찍으셨고 그다음에 또 예전에 한번 리틀 오데사라는 거를 대학교 때 학교 다니면서 찍으셨는데 이걸로 좀 한 번에 좀 대박이 나신 그런 케이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원래 처음 했던 리틀 오데사랑 비욘드 더 나잇 이런 영화는 대부분 이제 범죄 장르물이었는데요. 그때의 감독들이 좀 투자사한테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장르물을 했었어야 되는 그런 기조가 있었어서 그런 걸 하신 거고 사실은 이런 것보다는 이 감독님의 강점은 좀 약간 저도 이민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약간 어떤 감정선 을 되게 잘 잡아내는 감독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물이 조금 더 최근에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이민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이제 모든 감독들은 이제 나이가 먹으면 꼭 자기 자전적 이야기는 한 번은 영어로 만드는 그 병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고질병을 또 앓고 계시는. 그래서 이거 보고 파벨만스 생각도 났었고 저희 그죠. 녹음도 했었는데 왜 그렇게 자기의 역사를 쓰고 싶어하는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간은 그래서 나의 세계가 이렇게 넓어졌다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렇게 나의 안으로 좁아지나 봐. 그러니까 다시 내 세계가 그만큼 동일한 크기라는 걸 깨닫는 건가? 뭐 예전에 어떤 제가 좋아하는 시인분이 인생은 E에서 I로 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일견 맞는 말인 것 같아. 그죠. 영화 이야기 뭐 바로 들어가 볼까요? 좋아요. 저도 뭐 인터뷰 같은 거 찾아본 게 있는데 어차피 영화 이야기랑 맞닿는 얘기들인 것 같아서 사이사이에 얘기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뭐 줄거리 때 얘기한 게 거의 뭐 전부이긴 해가지고 그죠. 서사가 뭐 특별하게 막 있진 않지만 그래도 아마겟돈이라고 한 만큼 좀 그 폴에게는 정말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됐는데 그 사건을 중심으로 좀 얘기가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할아버지 얘기부터 해보고 싶은데 좋아요. 할아버지가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그 부모님이
그 피신? 그죠. 뭔가 목숨의 위협이 있어서 이제 몸을 피하면서 이제 뭐 리버풀 오게 됐나? 그래가지고 맞아요. 거기에서 영국에서 남편을 만났어. 거기에서 자라가지고 이렇게 이민자의 약간 뭐라고 해야 되냐 초기 세대이신데, 그러니까 이 폴이라는 애가 굉장히 독특하고 뭔가 아티스틱하고 막 좀 통통 튀는 친구인데 그 아이를 잘 달래고 되게 조종을 잘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되게 항상 좀 든든하고 조언을 잘 해주는 그런 버팀목 같은 가족의 존재인데, 이제 안소니 호킨스 배우가 연기를 해가지고 너무 또 연기를 잘해가지고 나는 진짜 이 사람이 숨이 넘어가면 어떡하나 이러면서 봤는데 제 무릎이 다 시큰거리는 거예요. 진짜. 정강이가. 근데 그게 실제 이렇게 아프신 거라고 나도 계속 생각했어. 실제 저렇게 걸으시나? 이러면서. 그래서 저거 진짜 아파 본 사람만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러면서 봤는데 그 극 중에서 뼈암을 앓고 있는 걸로 나오는. 근데 그 실제 제임스 그레이의 할아버지의 페도라를 쓰였다고 합니다. 그런 디테일을 다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 보면은 이렇게 셔츠를 목 끝까지 이렇게 잠그고 있거든요. 그런 거랑 페도라도 실제로 할아버지가 썼던 페도라를 가져왔다고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막 그것과 더해서 얘기하자면 그 집도 원래 살던 집에서 한 30m 근방에 있는 집을 그 사진보 그대로 꾸며가지고 했다고 할 정도로 좀 자기 디테일을 엄청 살려서 그냥 좀 추억을 기반으로 만든 영화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할아버지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들이 폴의 세계에서 또 어떤 붕괴를 가져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자기 이민한 경험을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 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민의 역사를 얘기해주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남았고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를 듣고 막 잠들기 전에 막 그 이야기에 이렇게 매료돼가지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뭐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어떤 붕괴를 가져다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근데 할아버지가 왜 할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또 이제 백안공이랑 결혼을 했죠. 백안공. 근데 이제 그 백안공도 이민자 집안 아닌가요? 그랬나? 그 집안 얘기는 잘 근데 뭐 그래도 모르겠어.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어쨌거나 그래서 아빠가 백안공이고, 그리고서 또 있는데 이제 약간 어쨌든 이 집안은 유대인 집안인 거죠. 근데 이제 80년대 미국에는 살짝 반유대주의가 좀 남아 있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반유대주의보다도 심한 건 어떤 흑인에 대한 배척, 그런 것들도 굉장히 심하고 그런 시대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민자라는 감성이 어떤 미국에서 되게 엄청 큰 그거인 것 같아요. 맞아. 이게 1980년대를, 그러니까 그 감독의 유년 시절이기도 하지만 그때 얘기를 또 하고 싶었던 같기도 해요. 뭔가 60년대, 70년대를 지나서 이제 뭐 할아버지 때는 그래도 뭔가 그 어떤 허상일 뿐이라도 남아있던 어떤 아메리칸 드림 같은 게 있었고, 근데 또 뭐 전쟁 이후에 뭐 히피즘 같은 게 나오고 뭐 그러고 80년대 이제 레이건 나오면서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이런 역사의 흐름에서 미국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일부러 트럼프도 출연시키면서. 그래서 이제 그 폴이 원래 다니던 학교는 이제 공립학교라 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나라에서도 운영을 해주는 학교이다 보니까 좀 약간 다양한 계층의 아이들 섞이는 그런 곳인데 그런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폴이 약간 좀 튀는 애긴 하잖아요. 선생님 말 잘 안 듣고
그 나도 선생님 말 듣기 너무 싫을 것 같아. 그런 선생님. 어쨌든 나 그 옛날부터 선생님이라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폴이 그렇게 하는데 그럴 때마다 폴의 편을 들어주는 유급한 조니가 있어요. 근데 조니는 이제 약간 흑인이고 이 너무 많은 낙인을 찍혀가지고 이미 조니가 뭘 해도 걔를 제대로 봐주지 않고 그래서 조니는 점점 더 엇나가. 맞아. 하지만 이제 폴이랑 얘기를 할 때 조니를 들어보면 조니는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도 있고 폴이 좋아하는 것도 다 인정해주잖아요. 너 이 그림 진짜 멋있네. 이 예술가 진짜 너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네. 이런 얘기를 해주는 친구는 진짜 폴한테는 조니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둘이 정말 정말 좋은 친구였는데 이제 조니가 너무 폴이랑 조니가 너무 좋은 친구이기는 하지만 그 폴이 안고 있는 문제와 조니가 안고 있는 문제에 사실 좀 달라. 다르죠. 그래서 근데 폴은 그냥 너무 순진난만하게 야 우리 엄마 부자라서 너 나랑 놀면 괜찮아. 약간 우리 집이 해줄 수 있어.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조니는 약간 그런 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거인 거잖아요. 엄마 아빠는 없고 할머니랑 단둘이 살고 있는데 할머니도 아프시고 그래서 언제 퍼스터 케어에 맡겨질 줄 모르는. 근데 미국은 또 그런 제도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동을 이제 어떤 기관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아이를 맡아주는 곳에 맡기는 건데 보통 그런 곳은 제대로 된 사랑을 갖고 제대로 돈을 갖고 키우는 집안이 있으면 좋지만 아닌 집안도 많아서 애들이 더 엇나가게 되고 이런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그런데 가기 싫어서 자기 할머니랑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존이랑은 계속 그렇게 잘 놀았으면 좋았겠는데 하필 안 좋은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는 게 이제 존이가 그 동네 형한테 받아온 대마를 폴이랑 같이 벌 받으면서 하자고 해가지고 둘이 대마하다 걸리잖아요. 진짜. 근데 존이는 밖에서 그냥 기다리고 뭐 부모님 데려오지도 않고 그냥 혼나야 돼. 근데 이제 폴은 막 엄마가 와서 막 수습을 해주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점점 좀 차이를 느끼는 거지 폴이. 근데 어쨌거나 이 사건을 계기로 집에 돌아와서 아빠한테 맞고 엄마도 완전 미치겠다 이러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고서 사립학교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립학교가 트럼프 재단이 운영하는 학교였고 여기서 트럼프는 진짜 그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고 그래서 실제로 그 감독도 자기가 그 학교를 다닐 때 메리앤 트럼프라고 트럼프의 누나가 검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검사가 와서 실제로 어디 연설 같은 걸 했었대요. 근데 그 장면을 제시카 차스테인이 메리앤 트럼프를 연기하면서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그 연설이 진짜 약간 감독이 느꼈던 혼란의 근본이었던 것 같아. 어떤 엘리트주의를 설파하면서 그 뭔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표어가 이제 그때 쓰였는데 사실 요즘 트럼프도 그걸 다시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표어들이 점점 나쁘게 바뀌면서 물드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좀 슬프달까?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적응을 못하고 사립학교에서 적응 못하죠. 사실은 적응 못하고 너무 갑자기 그 긴장해서 뭔가 그 긴장감이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거기에서 느끼는 이렇게 막 그 넥타이 조이는 듯한 그 답답함이 저한테도 느껴졌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갑자기 어느 날 이제 좀 큰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뭐 가서 나사에 가가지고 뭐 우주비행사 되고 나는 거기 가서 그림 그리면서 플로리다 가서 살자. 맞아. 이게 조니가 폴이랑 같이 슈가힐갱이라는 가수의 공연에 가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조니가 그 폴 학교 앞까지 찾아왔는데 폴이 약간 너무 기가 죽고 얘가 완전 이 사립학교의 분위기와 이런 걸 너무 적응을 못해서 그리고 약간 또 하필 집안에서는 또 할아버지도 아프시고 이러다 보니까 못 갔어요 같이. 근데 그 와중에 조니는 막 집도 없이 얘가 막 돌아다니면서 쫓기고 막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막 견디다 폴이 안 되겠다. 우리 행동을 나서야겠다.
그래서 우리 둘이 좋아하는 걸 찾아 떠나자. 그래서 그 정말 아이 같은 마인드로. 근데 뭔가 이렇게 우리 둘이 어디로 떠나자 하는 건 왜 이렇게 정말 마음이 울리는지 모르겠어. 플로리다 프로젝트처럼. 그래서 그 하필 또 플로리다네. 플로리다로 떠나서 우리 너는 우주 비행사가 되고 나는 그림을 그리자 이렇게 완전 낭만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 폴의 사립학교에 있는 컴퓨터를 한 대 훔치기로 합니다. 근데 그거를 사실 범죄잖아요. 범죄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근데 그거를 컴퓨터를 훔쳐서 그걸 전당포에 팔아서 그 돈으로 버스를 타고 도망가자. 이렇게 정말 아기들 같은 그런 똑똑똑하니 뭘 알겠어.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전당포 아저씨가 경찰에 일러가지고 그러니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둘 다 경찰서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장면들이 엄청 다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둘이 잡혀가지고 처음에는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풀이 막 진짜 아무것도 이래요. 모르는 표정으로. 그래서 왜 저래? 이러는데 이제 그 자백을 하죠. 제가 다 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폴은 그러고 있고 이제 조니는 어차피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갈지 너무 거지. 뻔히 아니까 그냥 내가 다 한 거니까 쟤는 내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두 사람의 온도차가 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뭐 당연히 폴이 아빠가 보호자가 왔는데 이제 운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운이 안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운이 좋지 않게 그 아빠가 예전에 경찰 뭐 보일러 온수기 고쳐줬나 이랬는데 돈을 안 받은 거예요. 맞아. 근데 그 선심 쓴 거 가지고 풀려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 없이. 그리고 조니는 어떻게 됐는지 그 이유는 안 나오지만 뭐 소년원에 가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평소처럼 근데 막 때려서 훈육하지 않고 조용히 차 안에서 둘이 얘기하는데 그게 진짜 무섭잖아요. 행운이 찾아오면 그걸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된다. 내가 옳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는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된다. 삶은 원래 불공평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치.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너무 이게 자연스럽게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뭔가 지름길 같은 그런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하나 좀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그 폴한테는 엄청 너네 집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뭐 컴퓨터를 왜 훔쳤니?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 조니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경찰이 우린 모두 친구들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나는 당신과 친구 아니다. 친구면 왜 나한테는 문제 있으면 해결해 준다고 얘기 안 해주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니가 그래서 조니의 그 뭔가 방어적인 태도와 부하가 치미는 듯한 그런 감정을 너무 잘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리허설 때 얘기했는데 그걸 장면을 보면서 그 최근에 독일에서 온 친구랑 잠깐 만났는데 그 친구도 한국인인데 독일에서 이제 아등바등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독일 청년들은 저희 한국같이 그렇게 아등바등 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좀 보장돼 있는 삶인 거죠. 그래서 뭐 미래가 불안정하다거나 아니면 뭐 취직을 못한다거나 그런 게 별로 없대요. 그래서 그런 뭔가 불안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얘기할 때
그런 거에 공감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때 뭔가 해맑은 그런 천진한 얼굴들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부하가 치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도 생각이 나면서 이 진짜 건널 수 없는 이 벽이 있는 이 차이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나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영화의 전체적인 주제가 어떤 미국 사회에 완전 깔려있는 어떤 모순과 그런 모순에 둘러싸여 자라는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 모순을 느끼는 순간 도망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폴이 sometimes I just wanna run away 하고 하는데 그런 도망가고 싶은 마음은 저도 너무 뭔지 알겠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거를 도망가지 않고 버티는 게 그래서 이 사회 나도 이 사회의 일부가 되는 게 어른이 되는 일이라니 정말 슬프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진짜. 영화였던 것 같아. 왜냐면 엄마도 일부 모순이 있고 아빠도 일부 모순이 있고 할아버지가 말하는 조언도 사실 엄청 좋은 말이지만 그렇게 실제로 행동하기라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하기라는 참. 그 할아버지가 아파서 이제 수술을 하기 직전에 이제 뭔가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고 하면서 폴이랑 만나서 그 폴한테 선물해줬던 로켓을 같이 공원에서 발사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막 얘기를 해주잖아요. 막 그 학교 친구들이 그 흑인에 대해서 안 좋은 말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는 그것보단 나은 사람이니까 그럴 때는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돼. 그거를 막 그 거친 말 써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정말 맞는 말이지만 그게 되냐? 실생활에서 너무 맞아. 어렵죠. 그렇게 정의로워지기가. 그 아마겟돈 타임 노래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 둘이 그걸 떠나고자 하는 걸 준비할 때 같이 음, 컴퓨터 훔치고 이런 거 할 때. 근데 그 가사가 오늘 밤엔 뭐 사람들이 배를 고를 것이다. 정의로운 것이 없을 것이다. 막 이런 식이잖아요. 이게 너무 잘 맞아 떨어지는 것도 좀. 그죠. 그래서 함께 근데 뭔가 약간 사람들이 다 좀 그렇게 모순되고 일견 나쁜 말을 한다고 해도 이제 그게 그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인 건 아니고 그 사람은 또 그지 그렇게 하는 게 그 사람이 살기 위해 택한 방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는데 이게 모든 걸 다 이해함으로써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거에 갇히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 차라리 어렸을 때는 못 모르니까 아닌 걸 아니다, 나쁜 걸 나쁘다고 말할 수 있었거든요. 맞아. 근데 이제는 너무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치. 이게 나쁜 걸 나쁘다고 말은 하는데 왜 저렇게 됐는지도 알겠고 그러니까 그런 막막함이 마냥의 선과 악이 없다는 거 알게 되고 톰과 제리의 톰이 불쌍해지면서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좀 그래서 이거는 약간 어쨌든 간 폴이 순수를 잃는 약간 그런 상실하는 거에 대한 영화인 것 같아요. 맞아. 상실에 대한 영화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독 인터뷰도 보니까 어떤 이 자기의 과거 순간이 되게 유령처럼 이제는 다 사라져버린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다고 하는데 막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또 사라지진 않았죠. 그냥 유령처럼 희미하게 않았죠. 보일 뿐이지 그런 상실이 다 내 안에 겹겹이 쌓여서 내가 또 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른이라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요 어른은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유령처럼 있다는 게 어쨌든 계속 내 옆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고 음. 뭔가 그러니까 사실 무엇을 유령으로 둘지도 선택인 것 같아요. 내 옆에 어떤 유령을 데리고 살 것인가 이것도 선택인 것 같고 뭔가 물론 너무 강렬해서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뭔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뭘 기억할 거냐 말 거냐 선택인 것 같고 그래서 이 영화가 또 상실에 대한 영화이기도 하지만 또 특권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요즘 많은 인터뷰나 그런 영화에 대한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뭐 뻔한 이야기죠. 당연하지. 그거를 굳이 이렇게 또 엄청나게 되새김질을 하면서까지 생각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뭐 감독님이 그렇게 느끼셨다니.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슬픈 게 내가 어떻게 그런 엄청나게 좋고 남을 맘대로 부릴 수 있는 특권 의식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완전 남을 돌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그쵸. 그것도 어려운 일이야. 맞아. 그래서 참 요즘 이 세계가 어디로 흘러가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약간 미쳐버리겠어요. 뭔가 약간 근데 다들 좀 너무 살기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 네, 유령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인터뷰에서 같은 인터뷰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그 촬영 감독님이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그분이랑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이제 작업할 때는 말이 많지 않았는데 그 전에 막 같이 미술 작품 같은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어떤 같은 공유하는 감 같은 거를 찾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로 유명한 요하네스 페르메이르 작가의 잠자는 소녀라는 그림을 보고 영감을 탁 받아가지고 뭔가 이 약간 조명 살짝 뒤에 비켜가 있는 그런 그림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작업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재밌었어요. 뭔가 그런 것조차 좀 멋있어 보인달까? 뭔가 약간 멋지다. 미술 작품들 두고 얘기하면서 약간 이렇게 감을 찾았다고 하니까 좀 멋있었어요. 그런 지성인들의 대화는 멋있지. 예술 지성인들. 그들도 특권 속에 살고 있죠? 그쵸. 그냥 걸어가면 그런 작가들 작품 볼 수 있는 뉴욕에 살고 있죠? 그쵸. 그래서 그 그림을 저도 찾아봤는데 그 NSOA가 그 할아버지 죽고 그 앉아 있을 때 그때 느낌이 약간 생각나더라고요. 맞아. 폴 엄마 역할을 NSOA가 했는데요. 아주 아름다우십니다. 정말로. 근데 막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죽고 엄청나게 애통해 하잖아요. 근데 막 그 모든 가족이 오히려 폴이 제일 의젓해. 맞아. 왜냐면 나는 할아버지와의 뭐 추억을 안고 살 수 있으니까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일 의젓한데 엄마랑 아빠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막 아빠가 내가 그 버팀목 역할을 내가 해야 되는데 망했다. 난 못한다.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걸 못 하겠다고 이렇게 좌절하는 것도 이상하고 근데 뭔지는 너무 알겠고 그 미술관 장면도 재밌었는데 그 다 같이 현장 학습을 구겐하임 미술관을 가잖아요. 부럽던데. 그래서 거기에서 그 칸딘스키의 그림에 매료돼가지고 이제 그거를 막 학교에서 막 똑같이 따라 그리잖아요. 다 외워가지고.
근데 전 너무 그게 대단했는데 이제 선생님한테 그건 독창적인 게 아니라고 혼나잖아요. 근데 이제 조니만이 네 그림 멋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또 혼나고. 맞아. 아, 그래서 딱 슬펐던 게, 그, 처음에 플로리다로 같이 가자고 존이랑 얘기를 하면서 학교에 컴퓨터를 훔치러 갔는데, 컴퓨터를 훔치러 갔더니 자기 작품, 자기가 그랬던 로켓 우주선 그림이 학교에 전시되어 있는 걸 보고서 폴이 갑자기, 솔직히, 그냥 가지 말까? 라고 맞아, 맞아, 맞아. 하잖아. 그게, 근데 뭔가 약간, 사실 거기서 딱 절절하게 느끼는 건 나는 이제, 그만둘까 하면 그만둘 수 있을 정도의 결심이자 모험이었는데 조니는 사실 자기 인생을 전부 다 그쵸. 걸어버린 그런 거였던 거잖아요. 그 선택과 결정이. 그거에 대해서 오는 무게감. 그러니까 뭔가 참 내가 언제든지 실패해도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는 그런 게 차이겠지 바로. 맞아. 그게 제일 뭔가 마음껏 실패할 수 있는 자유. 오 진짜 그거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실패하면 내가 끝이라는 뭐 실제로 아닐지도 몰라도 그치?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누가 더 많이 겪느냐 이런 걸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막막합니다. 저는 그 어떤 비평을 보고 그 장면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는데 이게 폴의 시점으로 영화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근데 폴은 알 수 없는 조니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지? 근데 그런 것들을 일부러 막 애써서 보여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감독의 선택인 것 같고 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일부러 조니가 조니 할머니랑 만나는 이별하는 장면? 그거를 끼워 넣는데 그게 저는 영화 보면서는 그게 튄다고 생각을 못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되게 튀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니의 시점에서 갑자기 영화를 보여주니까 갑자기 뭔가 다른 느낌이 들고 그 실패했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막막함이 그 장면을 보면서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난 진짜 갈 데도 없고 시설에는 너무 가기 싫고 이런데 할머니랑 같이 살 수도 없고 사실 이 할아버지의 죽음은 모두에게 목격되고 그리고 모두한테서 애도가 되고 이렇게 모두가 슬퍼하는데 그 할머니는 사실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지? 이름도 모르고 그지? 이 할머니가 조니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유산을 남겨줬는지. 그런 것도 뭐 그 한 장면을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마지막 장면 좋았어요. 뭔가 그래도 이 모든 일이 있었는데도 난 그대로다. 약간 그거잖아요. 이 모든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폴은 그냥 여전히 그 사립학교를 다니면서 있는데 이제 거기서 무슨 또 추수감사절이었나? 네, 추수감사절. 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또 이제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폴의 입장에서는 시부리니까 좀 짜증이 나가지고 그냥 나가서 걸어서 나가버리는 뒷모습 장면으로 영화가 끝이 나는데 그때의 색감이 되게 파랗고 우울하고 되게 블루해. 원래는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좀 우울하고 슬프고 근데 어떻게 저렇게 그 트럼프 재단의 말은 안 들으려고 나갈 수는 있지만 어쨌든 다시 또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 학교를 또 다녀야 되잖아. 그리고 내가 그 학교를 다녀서 졸업을 해서 제임스 그레이 감독이 된 거잖아. 맞아. 거기서 오는 어떠한 그런 숨막힐 것 같은 모순 그런 게 좀 네, 뭔가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폴이 겪었던 시기 같은 것들을 모두가 겪는 것 같아요. 그치.
그걸 좀 우울로 보내기도 하고 그거 그냥 못 본 척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뭔가 그럼에도 좀 즐겁게 살고 싶거든요. 좀 그치. 명랑하고 싶거든요. 그치.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맞아. 그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 아니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일상에서 할 수 있거나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있는데 뭐 요리라거나 음, 아니면 그냥 정말 산책을 하면서 뭘 본다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음, 근데 뭔가 어떤 그런 것들이 주는 내 마음의 평화와 어떤 그런 소일거리가 주는 그런 행복? 음,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또 맞아. 제가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고 보다 보면 사람이 뭔가 창작 없이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을 나도 좀 하는데, 음, 그러니까 우리는 왜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냐면 내가 온전히 나만의 걸 창작할 수 없기 때문에 음, 그런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뭔가 근데 또 우리는 뭔가 사실 아니라고 하지만 창작하고자 하는 욕구는 모두에게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나는 창의력 없어 이렇게 생각해도 하여튼 그냥 회사에서 작은 엑셀을 하나 장표를 만들어도 이거 내가 만든 왁구 엑셀이잖아. 이거 하나에도 전 작은 창작이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모든 사람들은 하고 살아야 돼. 음, 그게 되게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도 어떤 그러한 표현을 포를 약간 그래서 약간 어떤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 아이로 잡은 것 같아. 음. 저 이 작품 보면서 생각나는 작품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본 것 중에 소년의 시간이라는 그 드라마 시리즈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 스폰데 소년이 가해자 입장이거든요. 네, 그 가해자 입장을 뭐 우리가 면밀히 살펴본다 이런 게 아니라 어쩌다 이 소년은 이렇게 됐을까? 그런 것들을 그냥 사회적으로 조금 보여주는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 되게 좋게 봤는데 거기서도 소년이 그림을 그려요. 오, 그게 너무 이 공통점이 너무 신기했는데 그거에 좀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뭔가 진짜 그림을 더 자주 열심히 그리게 해줬으면 결과가 달랐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별거 아닌 별거 아닐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 막막함을 소년시의 시간 보고서도 느꼈는데 도대체 이 막막함을 어떻게 해야 되나. 당연히 해소가 안 될 걸 알지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뭔가 이것도 강박 같은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좀 뭔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뒤로 갈 수도 있고 옆으로 갈 수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나아가는 게 더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저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 막막함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 막막함에 대한 영화였다. 근데 그래서 이 아마겟돈 타임이라는 게 그게 레이건이 핵전쟁을 비유하면서 썼다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그냥 가끔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한번 막 다시 시작하자. 근데 다시 시작해도 똑같겠죠? 맞아. 컴퓨터를 훔쳐서
멀리 떠나려고 했던 그것도 그런 마음인 거잖아요. 그치. 새로 시작해보고 싶은. 그지. 저도 뭔가 요즘은 안 그렇지만 가끔 너무 인생 힘들 때 인생을 리셋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지. 완전 있지. 근데 그게 너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지. 소용이 없지 또. 그것까지도 알기 때문에 그냥 꾸역꾸역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뭐 해결책 이럴 건 없겠지만 새로운 그림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또 창작에서 나오는 것 같고 그지. 그 얼마 전에 본 콘클라베에서도 그 나름 되게 웃겼던 그 영화에서도 나름 새로운 그림을 제시해 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영화에서 그랬던 것처럼 뭔가 그러니까 이제 알겠어. 그 뭔가 이렇게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게 요즘에 그 세대의 그런 만연한 감정 같은 거라는 걸 알겠어. 근데 이제 새로운 그림 보고 싶어. 그런 마음이 좀 강해지는 것 같고 근데 그런 걸 바라는 것조차 왠지 약간 이게 맞나? 싶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일단 먹고 살기 바쁘죠. 먹고 살기 바쁘고 근데 그런 여유를 항상 바라고 모두가 진짜 자기의 창작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고 맞아. 그게 또 살아가는 재미 아니겠습니까? 그게 또 그쵸 그쵸 인간이 되어서 할 수 있는 큰 재미인 것 같아. 창작으로부터 얻는 기쁨이. 그쵸 그쵸 오늘의 교훈은 갑자기 글로 갔네. 창작하고 삽시다라는 감독님이 의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난 나만의 결론을 냈다. 결론 있는 거 너무 좋다. 그럼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 안녕.